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오늘 캠핑카에 나와가지고요. 일단 미뤄뒀던 AS를 하나 할까 합니다.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그 벌레들 좀 안 꼬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어닝 끝에다가 이렇게 LED를 장착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한참 캐고 있다 보니까는 LED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지금 어닝등을 켜더라도 좀 이렇게 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패널들이 있는 경우면은 대부분 다 이 전기 장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휴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 휴즈 박스를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휴즈 박스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닝 부분에 휴즈를 꺼내봐도 이상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한 가지는 이제 선 자체가 뭐랄까요, 좀 녹아서 끊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제가 설치를 할 때 저 부분, 그러니까 전기를 연결하는 선 부분이 조금 이제 방수 처리를 실리콘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좀 불안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게 뭐 곰팡이가 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시커멓게 지금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 한번 이걸 뜯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선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쪽 부분은 뭐 손상된 부분이 없고요. 이를 따라서 이제 원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원선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이제 또 연결이 되거든요. 예전에 벽에 붙어 있던 어닝의 선을 그대로 연결했는데 이쪽도 보면은 뭐 선 연결 부위가 좀 뭐 끊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시커먼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저 부분은 칼로 띄고요. 띄어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캠핑카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차 안에 공구 박스는 항상 싣고 다녀야 됩니다. 저도 공구들을 되게 많이 샀어요. 자가로 뭐 AS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공구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것도 샀어요.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전선 껍질 벗기는 거 있잖아요. 전선 껍질 벗기는 거. 전선 껍질, 좀 근선 껍질을 벗길 일이 다이를 하다 보니까는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샀고요. 그리고 이쪽 의자 밑에 전동 공구도 있어요. 이렇게 오늘은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풀 게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전동 공구는 하나 사서 차량 하나 비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업을 해 볼게요. 뭐 혼자 작업하고 촬영하다 보니까는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띄어냈고요.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띄어냈고요. 야, 근데 이게 제가 실리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. 웬만하면요. 저 위에 있는 태양광도 그렇게 붙였는데, 야, 근데 문제는 다시 띄어내려고 하니까는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정말. 그래서 이 피복, 그 방수되는 여기 있는 비닐이 플라스틱, 아니 뭐랄까, 실리콘이 좀 씌워져 있거든요. 실리콘 뭐 밴드라고 해야 되나? 씌워져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. 칼로 어떻게든가 이렇게 잘 긁어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. 그래서 실리콘을 작업을 할 때는 안 떨어진다,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된다, 요걸 감안하시고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문제가 저쪽에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요.
일단 뭐 살펴보려고 하면은 뭐 전기 초보자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. 그때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.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전기 볼트가 몇 볼트인지를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안 통하고 있는지를 어디서 단선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. 그냥 전기 테스트기 요렇게 치면은 여기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요 간단하게 뭐 얼마 안 하니까요.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용은 지금 뭐 우리가 DC 볼트잖아요. 그래서 DC로 맞춰 놓고, 그리고 저 요 두 개의 침으로 해가지고 저 측정일 12V가 지금 전선에서 통하고 있는가 안 통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. 한번 해보고요. 이야기 드릴게요. 자, 지금 어닝 등을 켜고 테스트기로 하면은 2.7V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여기 어닝 등을 킨 상태고요. 그래서 아마 이 선이 좀 문제가 생겼는 것 같습니다. 12V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네,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야, 간단할 줄 알았는데 복잡하게 됐네요. 선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. 다시 연결 부위들을 또 다 뜯어봐야 되겠네요. 그래서 요 앞쪽에 연결, 그리고 여기도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. 이쪽하고 이 어닝 등 바로 연결하는데 그쪽을 뜯어볼게요. 지금 저 선에서 제대로 전압이 안 나와가지고요. 혹시 여기 있는 딤머 기능이 있거든요. 이 딤머 기능이 뭐냐고 하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이에요. 여기서 이제 요 연결된 하얀 선이 연결돼서 밖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, 요 딤머 기능의 이 컨트롤 하는 박스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보니까 저 두 쪽에 빨간 지금 전압 테스트기를 꽂았는데, 여기에 보니까는 어닝등의 스위치를 여니까는 2.7V가 나오거든요. 아까가 똑같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지금 리모컨으로 해서 이렇게 해봐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 부분에서 그 컨트롤기가 좀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. 저 뒤쪽에서 지금 저 전기가 들어가는 저 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저기서 만약에 12V가 나오고, 여기서 보시다시피 2.7V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저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전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컨트롤기가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지금 요 부분에 dim머 기능에서 앞쪽에 전기 들어가는 부분을 찍어보니 13.2V 나오거든요. 그래서 결론은 아이씨 완전 잘못 뜯었네. 저 부분에 방수 처리가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딤머가 나갔습니다. 딤머가. 결국에는 저 딤머가 이상했네요. 이상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깥쪽에 뭐 전선들을 다 뜯어놔 가지고요.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좀 우려를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좀 뭐랄까요,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딤머가 고장 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저 부분에 테스트기를 댔어야 되는데, 딤머가 고장났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못하고, 저 바깥쪽 부분에서 이 실리콘에 시커먼 게 실리콘이 탔나? 비가 오고 막 비를 맞고 하니까 방수 처리가 덜 돼가지고 탔나? 그렇게 해서 뭐 이쪽을 의심해보고 뜯어본 거거든요. 역시 이 경험이 없으니까는 고생을 하게 되네요. 아무튼 뭐 저 부분은 다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요.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고, 결국 이 dim머 부분을 다시 사가지고, 이 부품은 얼마 안 하거든요. 다시 사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요렇게 저 교체를 하고 하는데, 저 부품을 사서 뭐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불이 하나 전등이 하나 나가더라도 캠핑카 오너분들 중에서 어떤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또 이거를 제작업체에 갖다 줘야 되고요.
여러 번 언급드렸지만은 제작업체가 상당히 시골에 있죠. 뭐 집 가까우면은 정말 좋은데요. 그렇지는 않고 되게 멀리 도시하고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정말 시간을 내서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아마 dim머 저게 부품이 얼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은 얼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컨트롤 패널 안쪽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선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거를 어떤 구조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. 제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전선 사이에서는요. 그만큼 이제 좀 복잡하고, 금방 테스트 하는데도, 테스트 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한 5분을 실험했어요. 그 정도로 좁은 공간이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더운데도 땀이 나네요. 그리고 캠핑카가 뭐 그렇지만은 이 고장이 나면은 좁은 공간 안에 뭐 시설들을 다 엿타 보니까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. 힘들고요. 몸을 쑤셔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부품비면 얼마 안 들지만은 정말 이 캠핑카에 수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비 때문에, 수고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는 저도 해보니까는 이거는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 재료비가 뭐 한 10,000원인데 그거를 10,000원 플러스해서 수공비를 뭐 그래서 한 50,000원 불렀다. 그래도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요. 이 좁은 공간에서 뭐 배선도가 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, 아니면은 이게 관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, 그걸 다 어떻게 보면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럼 땀이 정말 이 육수같이 흐르고 뭐 짜증도 날 거예요. 저도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잘 안 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는 캠핑카를 사실 때 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서 사야 될 것 같고요. 혹시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고비가 좀 뭐랄까 이 부품 고치는 게 AS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게, 제가 이 고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자, 오늘은 뒷머가 없어서 뒷머를 사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원인을 찾았으니까는 그것만 알고 오늘은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. 뒷머를 교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작업하는 거를 다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